28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28번 지난번에 문제를 풀 때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던진 게 자, 소수 PQ라고 하는 녀석이 딱 한 쌍만 존재하는데 왜 그거 한 쌍만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P하고 Q는 모두 소수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정수, 알파와 베타. 정수, 소수, 자연수와 같은 표현으로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수 끼워 맞추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선택을 했냐면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로 주어져 있고 알파 베타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돼버리니까 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해 놓고 다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q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 놓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트로 본 부분은 뭐냐면 두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q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더라. 그런데 여기서 써먹은 건 뭐냐? q가 소수다. 그러면 이 소수라고 하는 q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두 정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1 곱하기 q. 아, 하나 더 있구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q. 소수기 때문에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정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마이너스 q 제곱이라고 하는 수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수 두 개가 곱해졌느냐? 그럼 곱해진 정수의 종류는 마이너스 1 q 제곱이라고 하는 두 정수가 나타나는 경우와 그 다음 1 마이너스 q 제곱이라고 하는 두 정수가 나타나는 경우와 다음 q와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죠. 알파하고 베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데 q-q는 안 돼. 왜 안 돼?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8p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거든. 이 경우에는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q와 마이너스 q로 놓을 수는 없다. 자, 다음 두 번째 1과 마이너스 q제곱으로 잡아놨다는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1 마이너스 q제곱으로 나타난다라고 쓸 수 있고 다음 마이너스 1과 q제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q제곱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자, 그때 이 녀석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 P라고 하는 녀석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자연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수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음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Q라고 하는 녀석은 소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자연수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Q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양수다. 음수와 양수가 같아질 수는 없다. 그럼 남은 건 뭐 하나? 이 녀석밖에 없다. 그래서 1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8P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1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마이너스 8P라고 쓰자. 음수 붙어있으면 솔직히 좀 귀찮거든? 그래서 Q제곱 마이너스 1은 8P라고 쓰자. 그리고 나서 제가 P에다가 하나씩 대입하고 뭐하고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 Q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Q 마이너스 1과 Q 플러스 1의 곱으로 만들고 주어진 오른쪽을 8P로 잡자.
그럼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게 되면 얘는 Q라고 하는 소수를 기준으로 1만큼 뺀 수와 Q라고 하는 소수를 기준으로 1만큼 더한 수, 즉 차이가 얼만큼 나는 수예요? 이만큼 나는 두 수의 공. 근데 이 경우 Q-1이나 Q+1이 소수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쵸? 그러면 차이가 이만큼 나도록 8P라고 하는 녀석을 끼워 맞춰 보면 주어진 식은 2 곱하기 4P가 된다. 자, P가 1인 경우에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두 수의 곱이 될 수 있지만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다음 이만큼 차이 나는 수는 2P가 뭐가 되면 돼? 6이 되면 돼. P의 값은 3이 되면 돼. P의 값이 3이 된다는 얘기는 Q의 값 5가 되면 돼.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수 PQ의 순서쌍이라고 하는 녀석은 3과 5라고 하는 녀석 한 쌍밖에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고 저 녀석보다 큰 값에 대해서 주어진 녀석이 나타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 네. 만약에 이 녀석을 P와 8의 곱으로 만들어서 P가 될 수 있는 수를 6, P가 될 수 있는 수를 10. 아, 소수가 아니구나. 이해됐어? 두 정수의 곱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PQ는 3과 5라는 한 쌍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31번 볼게요. 원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의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이어 MN이라는 선부를 만들면서 그 녀석의 연장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P라고 잡고 MN의 길이를 X, NP의 길이를 1이라고 놨습니다. 이때 뭘 찾고 싶으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을 찾으래요. 그럼 결국 n의 길이를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정삼각형에서 중점 이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얘도 정삼각형 돼버리겠죠. 그쵸? 어떡할까? 묻자지. 뭐 좌우 대칭형이니까 반대쪽으로 선 하나 그어보시 뭐. 그리고 A에서 이렇게 선 찾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 한번 쳐잡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현재 서로 합동이에요. 그쵸? 그 다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서로 합동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대충 이 녀석을 요렇게 표시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맞나요?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뭘 써먹지? 일단 이 AP라고 하는 녀석을 호로 하는 원주각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AP라고 하는 녀석을 호로 하는 다른 원주각을 한번 그려볼까? 뭘 이용해서? 내가 아는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결론부터 뛰어드는 건데요. 여기서 니네들이 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얘는 x라는 녀석으로 주어졌어요. 얘도 x라는 길이가 되겠죠. x라는 길이에요. 정삼각형의 한 변에 중점을 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길이도 x예요. 맞아요? 이 길이가 x니까 얘도 x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얘가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1이야. 여기까지 있는데 일단 색칠된 길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어머 요 초록색으로 그려지는 삼각형과 어머 요 핑크색으로 그려지는 삼각형이 서로 한 각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죠. 둘이 어때요? 닮았네.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의 비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의 비하고 똑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닮음을 찾아서 길이비를 찾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를 알고 있는 녀석들을 이용을 해서 특히 원이기 때문에 원주각이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가 1이고 요 변의 길이는 x다. 1 더하기 x 대 x는 이 길이가 x고 요 길이는 1이다. x 대 1이구나. 비례식 만들어줬으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구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을 찾으란다. 뭐 하고 싶지?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로 양변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x-1 빼기 x분의 1은 0이므로 x-x분의 1의 값은 0이다. 얘 어이구 미안 왜 0이야 이러지. 양변 제곱해주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1이 되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3이 돼버려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다가 3을 곱해서 30이구나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원주각 성질과 그 다음에 원의 비례라고 하는 부분을 1학년 때까지는 많이 봐요. 1학년 모의고사 문제들을 푸시다 보면 원주각의 성질과 원의 비례라고 하는 부분, 원의 비례에 대한 공식 기억나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곱과 같다. 한 2년씩 보게 되면 하나. 그 다음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요거 곱하기 요거의 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의 곱과 같다. 기억나요? 또 하나 접선 주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은 이 녀석의 제곱과 같다. 요런 세 가지 유형 정도는 모의고사 한 3년치 모으면 2문제에서 1문제 정도씩 꼭 걸려. 그런데 이 원주각 문제는 1년에 2-3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주각 보는 게 중요하고 고2,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가끔 원주각을 쓰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도형 중에서 특히 원 같은 경우에서 원주각을 써먹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좀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아 오늘은 동영상 잘라낼 게 많다. 씨. 자 2번 문제 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2 n-1의 x 더하기 m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대형으로 보게 되면 x축과 만나지 않게 그려야 된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x절편이라는 녀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야 x제곱 더하기 2m-1의 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는 게 2차 함수의 x절편을 찾는 건데 이 방정식에 해가 없는 경우 있나요? 있어? 없어요. 없어. 니네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허수라고 하는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실제 서로 다른 두 개, 서로 같은 두 개, 두 허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해는 존재한다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해 중에서 x절편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있죠. 허근일 때. 실근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 눈에 보여야 된다. 허근이다 눈에 안 보인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짝수 판별식 그대로 쓰자. m-1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위아래다라는 개념 잡지만 판별식에서는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m제곱 n제곱 지우자. 그럼 2m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m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아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네. 기계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볼 건데요. 세 번째 문제 볼 건데요. 자 자, 세 번째 문제 볼 건데요. 이 세 번째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표현 나타나죠. 접한다. 접한다에 대한 정확한 표현 아시는 분 어떤 걸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하니? 어떤 걸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스친다. 스쳐? 어떻게 스칠까? 접촉. 어떤 느낌이에요? 살짝 닿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내 배에다 칼을 접촉시켰다. 뭔가 어색하죠? 그쵸? 뭔가 뚫고 지나가는 상황을 접촉시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살짝 닿는 거야. 뭔가 살짝 닿는 거야. 접촉, 살짝 닿는다. 뚫고 지나간다라는 개념은 아니야. 친구가 송곳으로 내 손등에 접촉을 시켰다. 그런 느낌 안 들어. 그리고 만약에 좀 잔인한 표현이기는 한데 송곳으로 내 손등에 접촉했다라고 하면 그 송곳이 손등을 뚫고 지나갔다는 느낌보단 살짝 닿았다 떨어졌다라는 느낌이지. 뭔가 살짝 닿았다. 오케이?
그래서 접한다라고 하는 저 표현의 정확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가서 나오게 되고요. 왜? 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가 직선과 살짝 한 점에서 닿는다. 둥그런 녀석이 혹은 곡면이 있는 녀석이 살짝 닿았다. 그럼 살짝 닿으면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걸 접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단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놓을게요.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그래프 나중에 배워. 그리고 여기에 직선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럼 이와 같이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있죠. 솔직히 뚫고 지나간다고 해서 모조리 다 교점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뚫고 지나가면서도 접하는 상황이 생기기는 해. 오케이? 근데 얘는 접점이 아니라 교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교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접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로 보이니? 한 개. 2차식이죠. 2차 함수죠. 1차 함수죠. 그러면 만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8a라고 하는 함수와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함수가 서로 만나도록 하는 x의 값이 몇 개? 한 개. 뭘 쓰자? 판별식. 한 개니까 d는 0. 그쵸? 안 만나. 만나는 점이 없어. 뭐?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해가 생긴다.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2차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해의 개수나 종류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할 때 뭐 쓰자? 판별식. 그러면 선생님 이걸 판별식은 어떻게 써요? 어떻게 쓰긴 판별식 쓰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n은 0이다. a의 값에 상관없이 a의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이 녀석은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 얘를 가지고 판별식 쓰자. b제곱 2a 플러스 6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n은 a의 값에 상관없이 0이다. 정리합시다. 오래간만에 4a 제곱 플러스 36 더하기 m제곱에 둘이 곱한 다음 2배니까 24a 둘이 곱한 다음 2배니까 마이너스 12m 둘이 곱한 다음 2배니까 마이너스 4am 마이너스 4a 제곱 나오니까 요거 지워줄게요. 마이너스 32a 아이고 없어지는 게 없네. 그 다음 플러스 4n이 0이다. 뭐에 상관없이? a에 상관없이. 자, 이쪽을 좀 살짝 지우고 정리 좀 하자. 자, 그러면 a가 하나 있는 놈, 하나 있는 놈, 하나 있는 놈만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a a가 한 개도 없는 놈, 한 개도 없는 놈, 한 개도 없는 놈들끼리만 정리를 하면 플러스 m제곱 그
그 다음 마이너스 12m 플러스 4n 더하기 36 이 녀석이 0이다. 그럼 A에 관계없이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0 따라서 4 플러스 24 더하기 4n 플러스 36은 0 4n은 마이너스 3, 4, 5, 64 n은 마이너스 16 m은 마이너스 2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10 뭐 잘못했니? 제곱 36 m 제곱 왜 답이 틀리지? 어디서 단수 잘못했을까? 12, 24a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4am 그 다음 마이너스 32 플러스 4n a 있는 거 24a 마이너스 32a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4m 64에 맞는데 어디서 잘못했지? 36 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m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는 4 24 4n 나 어디서 잘못했냐?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m 아이고 여기 플러스 m이구나. 에이씨 선수 잘못했다. 플러스 m이네. 선수 잘못했다. 그러면 플러스 12m이고 그 다음 플러스 4am이고 그 다음 플러스 4am이 돼버리니까 m은 플러스 2 그 다음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n 36 그럼 4 24 4n 플러스 36 n은 상관없고 오케이 그러면 맞네요. 이렇게 판별식 쓰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좀 볼게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서 그리게 되는데 y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원점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좌표 평면에서 네. 좌표 평면에서 내가 점을 하나 찍을 건데 그 점이 원점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전보다 커야 됩니다. 뭐가? xy가 x, y의 값이 0보다 크는데? 네. 뭐가 크는데? y 값이 y의 값. 즉 좌표 평면에서 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듯이 그대로야. y축 방향으로 봤을 때 위, y축 방향으로 봤을 때 아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점이 원점보다 위에 있으려면 그 점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 0이면 됩니다. 왜 0이야 갑자기? 뭐예요? 원점보다 위에 있으려면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얘보다 위에 있잖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네. 저기 원점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X축을 따라서 선을 하나 그었어. 그럼 얘보다 위에다가 어떤 곡선을 그리고 싶어.
그럼 그려지는 곡선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 y가 0보다 크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자 하는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가 만들어서 생기는 거야?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건 뭐를 모아서 선을 만들죠?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들어요. 그럼 내가 그리고자 하는 선의 모든 점들에 x좌표는 관심 없죠, 그쵸? y 좌표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큰 값으로 그려지기만 하면 내가 그리는 도형은 이 x축 위에 그은 선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원을 그리고 싶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면 돼? 얘보다 위에 있는 원을 그리고 싶어. y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 y가 0보다 크면 돼. y가 0보다 크면 돼. y가 0보다 크면 돼. 즉, 어떤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나 있는 점들의 위치를 결정할 땐 솔직히 뭐 x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y라고 하는 녀석으로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위아래를. 맞아?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무난하게 가기보단 그냥 주어진 내용에서 얘기하는 걸 싹 다 털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가 주어졌어. 그럼 이차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1,1로 등장을 하니까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보다 어때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그 다음 얘보다는 절대값이 조금 작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뾰족함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그려지는 이런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맞아? 그러면 노란색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파란색 이차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려면 노란색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지점이 y가 쟤보다 크면 돼요. 그래, y가 얘보다 크면 돼. 그냥 y가 크다. 위, 아래라고 하는 개념을 y의 값이 크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끌고 가자고. 어떤 경우에? 서로 같은 x의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y의 값이 크면 얘가 위에 있는 거야. y의 값이 작으면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럼 서로 같은 x의 값에 대해서 이 녀석의 y의 값과 이 녀석의 y의 값을 비교했더니 이 녀석이 커야 된대.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치? 이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녀석의 y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저 이차함수의 y의 값은 뭐라고 나타내면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저 이차함수의 y의 값이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이 이차함수의 y의 값이죠. 그럼 이 이차함수의 y의 값은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3이 주어진 이차함수의 y의 값이죠. 그럼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3이 얘가 이 녀석의 y의 값이 이 녀석의 y의 값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커야
커야 돼. 그럼 위에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ax 더하기 16 더하기 a제곱이 0보다 크면 돼. 이 녀석의 y의 값이 0보다 어떻대? 그래요. 크대. 그럼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좌표 평면에서 어떤 걸로 나타나? x축으로 나타나. 그럼 주어진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려면 어떻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면 되잖아. 아래로 몰록인 2차 함수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묻자. 꼭지점의 아래로 몰록인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오케이? 꼭지점의 x좌표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뭘 쓸까? 판별식. 판별식이 0이다. 아래로 몰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 x축 아래에 있다. 그걸 간단하게 뭘 쓰자? 판별식. 판별식의 양수다. 판별식. 제가 스킬이 좋아지면 여기다 판별식 띄울게요. 언제 띄워질지 모르겠어. 구독자 급상승. 급상승. 너나 좀 해라. 너나 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다. 아직 2차 부등식 안 나와요. 판별식을 이렇게 활용해 나갈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개, 그지 같은 설명들 다 때려치고 이렇게 범위 찾아내는 것까지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해돼요? 정리.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2보다 작대. 뭐 쓸까? 판별식. 아직 뭐 쓸까? 이제부터는 응용이지. 2보다 작대. 아, 근의 공식으로 근 구할까? 아니요. 어? 함수를 그리자고. 왜? 이 대입한 값이 왜? 그래요. 왜? 두근 더한 게. 두 근 더한 게 4보다 작으면 돼? 네. 맞지 않아? 하나는 5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해? 네? 어? 아, 4. 이라고 할까? 그러네요. 어? 그렇지. 두근의 곱이는 어. 안 되는구나. 두 근의 곱이 4보다 4보다 작아? 이러면 되네? 그거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왜 함수 써? 그러네. 해보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 내가. 네. 아,
단원을 딱 들어오면서 너네들 머릿속에 하나만 딱 문장 하나만 딱 새겨달라 그랬어. X 절편은 x 함수의 x 절편은 근의 값이다. 방정식의 해다. 함수를 왜 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함수에서의 절편, 만나는 점이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 단원에 들어와서 너네들 머릿속에서 계속 잡아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함수를 이용해서 끌고 들어갈 거야. 조금 뒤로 가게 되면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도 함수를 이용해서 써먹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게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는 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는 개념을 깨버릴 거야. 니들 머릿속에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렇게 각각의 방에 들어가 있어서 그 각각의 방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뭐냐면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야. 함수라는 방 안에 방정식과 부등식이 모두 들어가 있어. 그럼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않는 복잡한 방정식의 해를 풀기 위해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걸로 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수학 하에서의 목표 중에 하나기도 해. 지금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7번 같은 문제들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 자, 그럼 다시.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을 찾은 다음 그 녀석이 2보다 작을 때 나머지 하나가 2보다 작을 때 왜? 욕 나오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뭘 쓰느냐? 함수의 x 절편을 쓸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2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 주어진 2차 함수를 가지고 뭘 찾아내야 돼?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로 주어진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와 꼭지점의 y좌표라는 녀석을 찾아낼 수가 있어. 자, 다시 방정식의 두 근은 주어진 2차 함수의 x절편이야.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1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요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주어진 2차 함수의 x절편이 모두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x절편이 없잖아. 그치? 그럼 이쯤에다가 대충 2라는 녀석을 써 놓을게. 꼭지점의 x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바꾸면 돼? y좌표만 옮겨가주면 돼. 그래서 주어진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렸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와 접촉해? x축과 접하기 시작했어. 접했어. 그럼 이 경우 주어진 2차 함수의 x절편이 모두 2보다 작니? 네. 좋아. 그럼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보자. 어때? 두 개의 x절편이 모두 2보다 작니? 네. 오케이? 다음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보자. 두 개의 x절편이 2보다 작니? 아니요. 아니죠. 그쵸? 그럼 이와 같이 꼭지점의 x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우리가 이 꼭지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x축과 접하고 그 다음 만나는 점이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를 지나면 안 되죠. 그쵸?
그럼 2까지 내려오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뭘 따지자? 2에서의 함수값을 따져보자 이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두 분이 모두 2보다 작은 값이 돼버리려면 먼저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기 시작하면 돼.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꼭지점의 y좌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이 녀석이 하염없이 계속 내려가면 안 되거든. 어디서 멈춰야 돼? 2에서의 함수값은 멈춰줘야 돼.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자. x에다 2 집어넣자. 1 더하기 k 플러스 1 이 녀석의 값은 0보다 커야 돼. 0이 되면 안 돼. 왜? 저 녀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때 이 2차 함수의 x절편은 2보다 작은 값 하나와 2라는 녀석을 갖게 돼버리는 거야. 맞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아보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좀 꼼꼼히 가자잉. 두 번째, 이 녀석의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대? 2가 있대. 이 녀석의 두 근.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x좌표이거든. x축과 만나는 점이 되는 거거든. 그 x축과 만나는 점 사이에 2가 있어야 됩니다. 좌표표면 좀 그려볼게. 꼭지점의 x좌표는 어디 있어? 몰라. 구하기 귀찮을 것 같아. y좌표는 더 끔찍할 것 같아. 이 2차 함수 가지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 딱 한 가지죠.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점 그리고 그 사이에 2라고 하는 값이 놓이려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아래로 볼록이야? 그치? 그럼 이 점과 이 점, 즉 2라고 하는 값을 가운데로 놓고 양 옆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방법은 결국은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2에서의 함수값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2k라고 하는 녀석은 3보다 크면 되겠구나. 어머, 마이너스 3이네.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면 되겠구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5번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서 생기느냐를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판단해. 두 번째, 꼭지점의 y좌표가 어디서 생겨야 되는지를 판단해.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문제와 같이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함수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기본적인 걸 잡아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요. 먼저
여기다가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 0의 두 근이 p보다 작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때 a의 값을 양수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두 근이 p보다 작다는 얘기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x축과의 교점이 p의 왼쪽에 생기도록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를 조각하자. 좌표 평면에다가 주어진 2차 함수의 x절편이 p의 왼쪽에 생길 수 있도록 조각할 거야. 자, 뭐부터? x축 먼저 그려야지. p를 표시해 놓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조각할까?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p보다 작아야 돼요. 아까 니네들이 얘기했죠? 두 분의 합. 근계수 관계에 의하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대칭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 녀석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자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을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서준아 뭐라고? 판별식. 꼭지점의 y좌표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판별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경우 대부분 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주어진 녀석이 더 과도하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세 번째 뭘 잡아줘? f의 p. 함수값에 해당하는 점 하나를 잡아주고 더 이상 여기서 내려가시면 안 돼요 하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함수값이라는 거야. 거꾸로 두 분이 p보다 크다. 그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바꿔주면 돼? 축의 위치만 p보다 큰 쪽에다 생기도록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얘와 같은 경우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한다. 그럼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내가 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점 아래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무조건 이 위에서 두 개의 점이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요. 오케이? 자, 너네들이 생각했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 다음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대부분 다 대칭축, 그 다음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와 연관되고, 판별식, 꼭지점의 y좌표의 위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경우에?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으로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에서. 세 번째, 함수값으로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여기까지 오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내려오세요. 여기서 올라가시면 안 돼요.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함수값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가지고 계속 그 형태나 문제들을 좀 끌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지점의 x좌표를 대칭축으로 부를 거고 꼭지점의 y좌표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잡아낼 거고. 5번 문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 문제 풀어보고 6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8번 간단하니까 좀 봅시다.
자, fx의 그래프의 대형 먼저 볼까요?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위로. 위로. y절편은 양수. 그럼 보자. 꼭지점의 x절편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꼭지점의 x절편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2. 그래, 대칭축. 대칭축이 꼭지점의 x절표잖아. 그치? 그리고 중3 2차 함수에서도 뭘 가르치냐면 만약에 두 녀석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은 왼쪽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녀석의 부호가 다르면 대칭축은 오른쪽에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근데 문제는 실근의 개수거든. 실근. 자, 요 방정식의 실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복잡하고 좀 이상하다 싶은 방정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꿔서도 상관없고요. 결국은 fx와 절대값 x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y 꼴 fx라는 함수와 y 꼴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의 실근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대건 v.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돼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이해돼요? 정리.